저는 오늘 제 남편 대신 감옥에 갈 뻔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울리지 않은 시간인데 눈이 떠졌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과는 뭔가가 다르게 전해지는 게 있잖습니까? 마치 동물처럼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 침실이 어둑한데 최도연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지역병원 행정과장 최도연. 늘 단정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돌아오던 사람. 그런데 그 남자는 옷을 다 입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갈색 종이 봉투, 두께가 있어 보이는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손이 떨릴까? 왜 이 사람이 낯설까? 선이, 일어났니?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남을 대하는 목소리처럼 28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이고 마치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이것 좀 봐줄래? 평소라면 절대 안 했을 말이었습니다. 서류 같은 건 집으로 가져오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일은 회사에서 이렇게 자주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집은 쉬는 공간이라고, 집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지금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뭐야, 이건? 그냥 봐.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최악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종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납품 계약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5천만 원. 커다란 금액이었습니다. 리베이트 내역, 약정금, 은행 이체 기록, 모든 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서명. 처음엔 몰랐습니다. 눈이 흐렸으니까요. 손이 떨렸으니까요. 두 번째 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멎었습니다. 박선희. 제 이름이었습니다. 내 손글씨로, 내 도장으로 내가 서명한 것처럼 적혀 있었어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어요. 절대로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병원 감사가 나왔어.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가 좋다는 말을 하듯, 마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는 정도의 톤으로 말했습니다. 내 머리가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마치 화면이 화이트아웃 되는 것처럼. 아, 그럼 나는 이미 끝난 거야?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물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도 내 것 같지 않았어요. 감사관이 서류를 안 봤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그제야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계산을 마친 얼굴이었습니다. 내 미래까지도 다 계산해 놓은 그런 얼굴 말이에요. 당신 이름으로 처리하면 끝나.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여보, 이건 범죄야.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건 내가 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절망에 가까운, 공포에 가까운. 그는 저를 보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름을 썼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답답한 일을 정리하듯. 어차피 당신은 집에만 있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28년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8년. 제가 밥을 해주던 아침 시간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하던 시간들. 계란말이를 만들기 위해 달걀을 풀고 양파를 송송 썬 시간들. 여보, 밥 먹고 나가야지 하던 그 입에 따뜻한 밥을 떠먹여주던 시간들. 국을 한 술 떠서 입에 가져다 주던 시간들. 아프면 약을 챙기던 밤들. 남편이 회식에서 돌아왔다고 전화할 때 밤 11시에 깨어나 소화제를 끓이던 시간들. 감기약을 먹이려고 양지 바른 창가에서 기다리던 시간들. 여보, 이 약 먹어. 감기 빨리 나아야지 하며 손으로 약을 입에 넣어주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집에만 있던 사람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8년이 이 한마디로 죽는 건가? 이게 끝인가?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남편을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에 걸렸어요. 마치 누군가 내 목을 조이는 것처럼. 현관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인가? 28년을 함께 산 사람인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봉투와 함께 침대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내 이름이 적힌 서류들. 내가 쓰지도 않은 서명이 있는 서류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서류를 만지자 손이 떨렸어요. 그날 이후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남편은 침대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냥 던졌어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이혼 서류야. 사인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 봉투의 목적이 이거였군. 침대 위에 서류를 보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 남편 이름, 내 이름, 그리고 4일난. 당신 때문에 일이 커지면 안 돼. 그 말이 가슴을 갈랐습니다. 정확히, 깊게,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당신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요. 내가 이 모든 걸 일으킨 거라고요. 난 이미 새 변호사도 알아봤어. 최고의 변호사야. 그 말은 뭐였습니까? 자신만만한 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상된 것처럼, 계산된 것처럼, 나를 버릴 날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언제부터 준비했어? 나를 버릴 날을 계산했어?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내가 28년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저는 말없이 옷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하나, 속옷 몇 개, 양말 몇 짝. 손이 굳었습니다. 셔츠를 제대로 개지 못했습니다. 옷장에서 꺼낼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도 내 것인가? 저것도 내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남편이 산 거였어요. 혹은 함께 산 거였어요. 함께 산다는 게 뭐냐면 결국 다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28년을 산 집에서 나가는데 20분이면 충분하다. 침대 밑에 숨겨뒀던 수첩. 엄마가 해주던 음식 레시피. 결혼식 사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나를 버렸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렸으니까요. 작은 캐리어에 집어넣었습니다. 옷, 양말, 수첩, 사진 한 장. 이게 28년이구나. 손가락이 멈췄어요. 사진을 들었어요. 결혼식 사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 검은 예복을 입은 남편.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진짜 행복했나? 아니면 내가 행복인 줄 알고 있었나? 사진을 캐리어에 넣으려는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윤복자, 80이 넘은 노인. 항상 침묵하는 여자였습니다. 아들에게 뭐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현 엄마, 밥 잘 됐니? 네, 어머니. 이 정도의 대화가 8년을 함께 사는 동안 대부분이었어요. 여름이 너무 덥네요. 겨울이 많이 추워졌네요. 이 정도의 날씨 얘기만 나눴어요. 저는 이 여자가 뭘 생각하는지 한 번도 몰랐습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요. 그런데 그날 아침 시어머니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매우 낡았습니다. 모서리가 헐었고 색깔도 발에 있었어요. 마치 어디론가 많이 다녀온 가방처럼요. 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도시 이름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다녔나요? 아무 말 없이 그 가방을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거 들고 나가거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명령을 하는 것처럼, 마치 정해진 일을 하듯 표정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항상 그랬어요. 주름만 많은 얼굴, 감정을 알 수 없는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르다. 가방은 무거웠습니다. 옷이 가득 찬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묵직한 무게였어요. 마치 돌을 들고 있는 것처럼, 아니, 내 미래를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시는 건가? 어머니가 뭘 준비하신 거야?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설명을 해주실 분도 아니었고, 들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등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다. 뭔가 깊은 것이, 뭔가 오래된 것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28년의 집이 저를 놓아줬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분홍빛의 새벽. 도시의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이 벤치, 예전에 남편을 기다리던 자리였습니다. 병원 일이 늦어. 9시쯤 집에 갈 것 같아. 혼자 밥 먹어. 그 말을 믿고 앉아있던 자리였어요. 몇 번을 몰라요. 몇 번이나 이 벤치에서 남편을 기다렸을까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이제는 다시 이 벤치에 앉았는데 남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방을 열기 위해 앉았습니다. 손으로 가방을 여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랐습니다. 혹시 또 다른 배신의 증거는 아닐까 해서요. 천천히 지퍼를 내렸습니다. 크르르르륵. 낡은 지퍼가 천천히 열렸어요. 처음엔 옷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옷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옷 아래로.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 흰색 봉투, 투명한 파일 봉투. 하나하나 차근차근 꺼냈어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파트 증여 계약서, 수취인 박선희, 날짜 정확히 1년 전, 2023년 7월 15일. 이건 뭐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서류를 본 순간 내 호흡이 멈췄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 노인의 손글씨였습니다. 글자는 떨렸지만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새로 쓰기로 쓰인 편지, 옛날 방식의 편지. 나는 그 편지를 천천히 펼쳤어요. 손이 떨렸어요. 목이 메었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선이야, 나는 다 보고 있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남자인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눈이 흐렸습니다.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게 내 죄였다. 너를 그와 함께 있게 한 것. 그것이 내 죄였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뭘 하는지, 뭘 하려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다. 준비했다니요.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를 거리로 내몰지 않으려고. 시어머니가 나를 지켜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 이름으로 숨 쉬게 하려고. 가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편지를 못 잡고 손을 놨어요. 어머니가 내 편이었어? 이 오래된 여자가 나를 지키고 있었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쳤어요. 아파트 증여 계약서, 부동산 가액 3억 5천만 원, 수취인 박선희, 증여인 윤복자, 증여일자 2023년 7월 15일. 28년을 함께 산 남편은 저를 버렸고 8년을 본 시어머니는 저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8년. 말이 없던 8년. 그동안 시어머니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 미래를 위해 내가 버려지지 않도록.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너는 착한 여자야. 착한 여자라니요. 정말 착한 여자였어. 였어라니요. 과거형이네요. 그래서 더 미안해. 시어머니가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너만 착한 게 아니라는 걸 너는 너무 늦게 알았다. 네.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내 남편이 누군지, 내 삶이 뭔지. 그 아파트에서 살아. 아파트, 나를 위한 아파트. 시어머니가 1년 전부터 준비한 아파트. 내 이름으로. 박선희,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새벽빛 아래서, 가방을 안고. 누가 날 지켰어? 누가 나를 보고 있었어? 왜 지금 알려주시는 거야?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깨달음. 내가 아무도 아닌 게 아니라 누군가의 딸처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깨달음. 가방을 펼쳤어요. 더 깊이 아래에 뭐가 더 있을까 해서 또 다른 봉투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봉투 통장 사본 3천만 원. 세 번째 봉투 병원 감사 기록. 뇌물거래 흔적. 네 번째 봉투 남편과 상무의 통화 녹음 파일 목록.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봉투 모두 증거들. 명확한 증거들. 시어머니는 정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봉투 속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 박준호, 부산 법률사무소, 손글씨로 덧붙여진 메모. 딸 같은 며느리를 위해 꼭 전화 줘. 시어머니는 나를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지 않았지만 8년을 본 시어머니는 나를 딸처럼 생각했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밝아졌어요. 새벽은 끝났습니다. 내 삶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판결, 증거 제출, 남편의 구속, 이혼 협의,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변호사의 말로는 이렇게 명확한 증거는 드물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증거들이 모두 유효했어요. 법적으로도, 증거로서도 남편은 결국 구속되었어요. 뇌물수수, 위조 서명, 사기, 여러 혐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피해자로 인정받았어요. 법원에서, 검찰에서, 저는 작은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1층의 작은 가게.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선희의 밥. 처음 간판을 달 때 나는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인을 했어요. 내 이름 박선희를 크게 써서 영인해서 간판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선희라는 한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손을 씻었어요. 신선한 물로, 차가운 물로 칼을 집었습니다. 도마 위에 오이를 놨어요. 파란 오이, 싱싱한 오이. 칼소리가 났어요. 찍찍찍, 리듬감 있는 칼소리. 규칙적인, 아름다운 오이를 미는 소리. 스르르르르르르. 무를 썰었어요. 큰 무, 단단한 무. 통, 통, 통.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그 소리가 좋았어요. 국 끓는 소리. 보글보글.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이제는 제 삶의 소리입니다. 28년 동안 남편을 위해 만들던 밥. 이제는 손님들을 위해 만드는 밥.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매일 아침 제 자신을 위해 만드는 밥입니다. 박선희의 밥이라는 간판 아래서 먹는 손님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맛있네. 여기 반찬은 뭐가 다르지? 이모, 고생하시네. 근데 맛이 정말. 처음엔 어색했어요. 손님들이 내가 만든 밥을 먹는 게, 내가 만든 반찬을 집어먹는 게. 하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손님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니까요. 누군가 내 밥을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요. 아, 맛있어. 정말 맛있네. 이 말이 새로운 행복이 되었어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선희야, 오늘 시래기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들어왔어요. 어제 만들었어요. 그 대화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선이라고, 박선이라고. 아,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박선이라는 독립적인 한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이름을 불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소식. 어느 날 저녁 TV 뉴스에서 남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지역병원 행정과장 최도연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단독 구속되었습니다. 제 손은 계속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찍찍찍. 칼소리. 규칙적인 칼소리. 화면 아래로 남편의 이름이 지나갑니다. 최도연. 58세. 지역병원 행정과장. 나는 칼을 놨어요. 그리고 뉴스를 봤어요. 완전히. 경찰은 최 씨가 납품업체로부터 5천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최 씨는 병원의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억이 몸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새벽 5시에 봉투, 서명, 도장, 내 이름, 내 손글씨. 하지만 제 이름은 그 범죄에 없었습니다. 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챙긴 증여계약서가 제게 그 집을 줄 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TV의 남편은 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를 피하며 경찰들이 양옆에서 팔을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저는 TV를 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 이제 됐다. 그 순간이 정확했습니다.
남편과의 모든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으로, 확정으로, 영구적으로 28년이라는 시간이 뉴스 10초 컷이 되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깻잎이 들렸습니다. 신선한 깻잎, 싱싱한 초록색의 깻잎. 칼을 들었습니다. 저립, 저립. 리듬감 있는 칼소리. 내 칼소리. 내 일의 소리. 이 소리를 계속 내고 싶다. 내 이름으로. 내 가게에서. 내 고객을 위해. 봄이 왔습니다. 가게 앞에 튤립을 심었습니다. 빨간 튤립, 노란 튤립, 분홍 튤립. 남편이 싫어하던 꽃입니다. 꽃 같은 거 하고 있다며 자주 핀잔을 주던 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핀잔 주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내 선택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구나. 밤이 되면 아파트 창가에 섭니다. 도시의 불빛이 들어옵니다. 강남의 야경, 아름다운 밤빛. 시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그리고 해방도, 감사도, 새로운 시작도. 누군가가 묻습니다. 손님들이, 박선희님, 요즘 뭐 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잘 살고 있어요. 누구와? 내 이름으로.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